How many judges do you think have been fir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10, 20, over 40? And I'll give you the numbers in just a moment. But also, hear me when I say this thing. A lot of people now kind of think that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So the money is flowing out from their pockets into their countries before they actually get out of United States. Many countries, Honduras, Venezuela, and other Latin American companies.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과 관련된 최근 사건들은 연방사법부와 의회 내에서 동시에 제기된 의문들로 인해 제도적 관심과 공개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추방 정책 및 망명 허가 절차와 관련된 행정 결정들은 개별 사건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헌법적 감독의 맥락 속에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직 조사 및 논의 단계에 있으며 어느 관할 기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사법적 차원에서 논란의 핵심은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 판사가 특정 추방작전의 일시적 중단을 명령한 데 있다. 이 법원 결정은 특히 사법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방이 이루어질 경우 신체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긴급 신청을 검토하는 동안 정부 구금해 있는 사람들이 연방 관할권 아래 머물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이 명령은 예정된 항공편의 즉각적인 중단 필요성에 대해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기록에 따르면 일부 추방은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행정부는 해당 운영 결정이 국토안보부 지휘 개통을 거쳤음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판사는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 아니면 상이한 법적 해석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사 단계를 개시했습니다. 판사는 당시 단계에서 자신의 목표는 정보를 수집하고 증인을 청취하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지 형사적 또는 행정적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절차는 미국 법체계에 규정되어 있지만 고위 당국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사법부는 자신의 명령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권한을 가지며 불복종 가능성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증거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분석은 행정 조치의 실질적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공직자들이 내린 결정의 인지 수준, 의도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 같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대한 헌법상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위원회 앞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이민, 국가안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라는 행정적 파장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이후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주방위군 대원들의 사망을 초래한 개인에게 망명을 허가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공식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장관에게 제기된 핵심 질문은 해당 망명 신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정부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것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행정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적 답변을 기대했다. 그러나 장관은 시간에 따라 채택된 심사 및 선별 절차를 설명하며 이전 행정부에서 확립된 규칙과 관행을 언급했지만 최종 승인을 내린 기관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답변 방식은 청문회 자체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 위원장은 지나치게 회피적인 답변이 이론적으로 의회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위증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공식적인 기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 중 제기된 경고는 감독회의에서 증인이 보다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적 수단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운영 방식은 미국 의회의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 당국자를 소환하여 선서해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히 해당 결정이 더 광범위한 법적 또는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경우 민감한 결정을 둘러싼 질문에 답변할 때 당국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입법 감시와 행정적 신중함 사이에 이러한 긴장은 미국의 제도적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의 파장을 더욱 키운 또 다른 요소는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비서관이 조기 퇴장한 점이었다. 위원회 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퇴장 사유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공식 약속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동적 제재는 없지만 의원들은 이 사건을 권력 간 전통적 협력 규범 위반으로 해석하며 해당 태도에 대한 공개적 논쟁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립된 형태로 분석될 수 없으며 미국 헌법 체계에서 규정된 행정부 권한의 한계와 책임 메커니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더 넓은 맥락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분석가들은 고위 권력자가 사법부와 의회에 동시에 제기된 의문에 직면하는 상황이 흔하지는 않지만 제도적 견제와 균형의 작동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지적한다. 추방 사건의 경우 국제법적 의무, 인권, 그리고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고려사항도 논쟁에 포함됩니다. 추방된 개인들이 목적지에서 비인간적이거나 학대적인 조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법부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이 특정 사건에서 행정부가 취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망명 허가와 관련된 논란은 전문가들에 의해 관련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군사작전이나 정보활동 협력자와 관련된 사례에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종종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다수의 의사결정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단순하게 규명하기 어렵고 공식 기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진행 중인 조사, 상충되는 해석,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행정관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로서는 논쟁을 종결시킬 만한 최종적인 사법적 결론이나 공식적인 입법적 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되는 것은 미국 정치 법률 체계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 속하는 감독 기구들의 가동이며 비록 더 큰 대중적 관심을 끄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청문회가 진행되고 관련 기관들이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논쟁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측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가 미국 기관들이 행정부 권한, 사법명령 이행, 의회 책임성 사이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반드시 즉각적이거나 결정적인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분석은 논의 중인 조치들의 법적 제도적 틀, 특히 미국 헌법 체계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판사가 발령한 명령은 행정부의 이해 제기와 무관하게 즉각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기관이나 당국이 사법부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항소 제기, 명령 정지 요청 또는 상급 법원의 재심 요청이며 사법부의 결정이 유효한 동안 이를 직접 위반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방 논쟁은 이민 정책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인 사법 결정에 대한 복종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한다. 절차 기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자신의 명령 목적이 관련 개인들에 대한 중대한 위험 주장을 평가하는 동안 법원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명시했다. 명령 발령 후에도 추방이 계속되자 해당 판사는 의사소통 오류, 법적 해석 오류,
또는 금지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 중 무엇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구별은 중요하다. 미국 법에서 형사적 불복종 (contempt of court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당국이 명령을 인지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독립적인 검사 임명 가능성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수사 및 형사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명백한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판례는 예외를 인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해당 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의 채택은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되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예비적 성격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입법 차원에서 제도적 분석의 초점은 의회 앞에서 증언하는 공직자의 한계와 의무에 맞춰져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선서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이 조항의 적용에는 고의적인 기만 의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불완전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답변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논의는 바로 이 회색 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원들은 관찰된 행위가 정치적 회피의 한계를 넘어 법적 책임의 영역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독청문회는 그 특성상 해석상의 논쟁과 수사적 전략이 자주 수반됩니다. 행정부 당국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거나 기관의 입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답변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원들은 감독이나 공개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흔히 발생하지만 국가 안보, 이민,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폭력 사건 등 민감한 주제가 관련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또 다른 중요한 제도적 측면은 국토안보부의 내부 역학 관계와 관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정부의 최대 행정구조 중 하나로 이민, 국경통제, 교통안전, 재난대응, 주 및 지방기관과의 협조 등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계층 최상위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종종 여러 내부 부서에서 작성한 기술적 권고와 법률 자문에 기반합니다. 분석가들은 위기 상황이나 높은 정치적 압력 속에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더 불투명해져 특정 조치로 이어진 과정을 사후에 재구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망명 허가와 관련하여 공개 토론은 분쟁 지역에서 미군 또는 미 정보기관과 협력한 개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의 복잡성도 부각시켰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여러 행정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특정 자격 기준과 단계별 검증 절차를 포함합니다. 단일 기관이나 정부의 전적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종종 반박되곤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절차의 누적적이고 행정부 간 협력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또한 행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채택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관측자들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단편적이거나 지나치게 기술적인 답변은 투명성 부족이라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당국자들은 지나친 단순화가 행정적 법적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여러 법적 시간적 기준이 얽힌 사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입니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서로 다른 통제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사법부는 자신의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입법부는 청문회와 공개 질의를 통해 행정부의 활동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병행되지만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기관 간 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기관이 직면한 다중의 질의 전선을 설명합니다. 이 단계까지 제재, 해임 또는 유죄 판결을 암시하는 최종 결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쟁은 여전히 사실 확인, 법적 해석 및 정치적 평가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전개 방식은 증거 생산, 수집된 증언 내용, 그리고 판사와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며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관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직접 관련된 개인을 넘어서는 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종종 내부 절차의 재검토, 의사소통 프로토콜의 조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향후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변경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점은 단순히 개인적 책임 소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갈등에서 비롯된 제도적 교훈에도 맞춰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법 및 입법 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논쟁은 비록 결론적이지 않더라도 더욱 명확한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미국 정치 체제가 행정부의 결정이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 능력을 시험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찰은 더 광범위한 제도적 결과와 이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 정치체제 연구자, 제도 분석가, 공공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촉발한 논쟁으로 되돌아간다. 현재 논의는 여전히 불분명한 개인적 책임 소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행정부, 입법부의 감독 수단, 사법부의 활동 사이에서 특히 이민, 국가안보, 사법 결정 이행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지속되는 구조적 긴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식 권력 분립 체계가 정부 부처 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제도적 경로를 통해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행정부가 사법부와 의회로부터 동시에 도전받는 상황은 이러한 마찰을 더욱 가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템은 특정 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제도적 행위자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질문에 응답하며 다른 기관에 의한 결정 재검토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현재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민 및 외교 정책과 같이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정원사항으로 여겨져 온 분야를 포함하여 연방 판사들이 행정 조치에 즉각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이러한 영역에서 행정부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지만 그 재량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헌법과 연방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긴급 법원 명령이 이를 집행하는 기관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는데, 이는 보다 제한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또 다른 반복되는 논쟁의 축은 대규모 연방 구조에 존재하는 행정 문화와 관련된다. 국토안보부는 창설 이래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권한을 집중해 왔으며 이는 내부 조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높은 정치적 압력이나 운영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아직 정립 과정에 있는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사법부와 마찰을 빚을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역학은 특정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기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한다. 의회 차원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관 통제 수단으로서의 감독 청문회 효과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의원들은 현재의 청문회 형식이 실질적인 해명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 획득을 방해하는 수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피적인 답변으로 인식되는 논란은 입법부에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정당한 제도적 신중함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함의도 존재한다. 여론조사와 학술적 분석에 따르면 권력기관 간 긴장 상황은 통제 기제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따라 신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조사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규범에 부합할 경우 이는 제도적 경호성의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처벌 회피나 지나친 정치화 인식은 권력 행사에 효과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아직 희박한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장관급 공직자의 법원 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상황은 드물지만 역사적 선례에 따르면 발생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법원이 기관 간 균형에서 자신들의 결정의 중심성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최종 결론을 미리 내리려는 의도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 차원에서도 위증 관련 공식질의 회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치적 법적 변수에 달려 있다. 의회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해왔다. 많은 경우 단순한 회부 가능성만으로도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규율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이 가설을 둘러싼 단순한 논의만으로도 행정부 당국자들의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데 기여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연방 행정부 내부의 파장에 관한 것이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프로토콜 재검토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법부와 의회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내부 메모 작성, 의사 결정 과정 조정, 법률 자문단의 더 큰 관여는 제도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응이다. 비록 대중에게 덜 드러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정책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쟁 속에서 이 사건은 행정 효율성, 국가 안보, 개인 권리 보호 간의 균형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사법적 결정과 입법 청문회가 규제 조정이나 법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후속 정책 수립에 종종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모든 논의가 관리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운영의 중단이나 사전에 정해진 결과를 암시하는 최종 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정해진 기한, 공식 청문회,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예정된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측면은 논란의 구체적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도 절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공개 토론은 초기 평가에서 보다 기술적이고 근거 있는 분석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 선서 진술, 중간 결정 등은 사실 관계와 가능한 법적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기대는 사법부 및 입법부 차원의 모든 결론이 논의 중인 주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도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 정치 체제가 즉각적이거나 단순화된 대응 없이 권력 간 긴장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사건의 전개는 권위의 한계, 책임성 의무, 그리고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의 역량에 관한 중요한 제도적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은 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의 대상으로서도 여전히 열려 있다.